이미 다 끝난 사이인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보, 밥 먹어. 아, 또 짜장면가. 쉬는 날 짜장면이면 됐지. 오늘은 짜장면, 어제는 피자, 엊그제는 보쌈. 맨날 배달 음식, 배달 음식. 나도 우리 로사도 집밥 좀 먹어보자. 아, 몰라. 나도 피곤하다. 피고? 밥은 맨날 배달 음식에. 애 건강 생각해가지고 청소라도 좀 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청소도 다 했고, 심지어 이번 달에는 빨래도 내 손으로 다 했는데 피곤? 당신 집에서 도대체 뭐 하는데? 내가 당신 가정부가. 그걸 왜 다 나보고 하라는데. 다가 아니라 하나라도 좀 하라고. 내가 해봐야 당신 성에나 차겠나. 노력이라도 해봐라. 노력. 당신이 나한테 맞춰서 노력하면 되겠네. 한 깔끔하는 그 성격도 좀 고치고. 요즘 세상에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힘들게 돈 벌어 오는데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못 얻어먹나? 아,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나는 집에서 놀면서 배달 음식이나 시키고 돈만 쓴다. 이 소리. 그 말이 아니잖아. 그 말이잖아. 아이고야, 이거 점점 커지네요, 싸움이. 진짜 니랑은 말이 안 통한다. 누가 할 소리?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결혼 3년 내내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냐? 당신이 변하면 되지. 왜 내 보고만 그러는데? 한 사람도 물러서지 않네요. 아우, 참. 당신 이거 뭔데? 우리 이제 따로 살자. 따로? 이혼은 안 된다고 했잖아. 당신 내랑 같이 살고 싶나? 우리 성격도 너무 다르고 우리 엄마랑 당신 사이도 안 좋잖아. 우리 로사 앞길 망칠 일 있나? 부부 상담도 했고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래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 그럼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살자. 같이 사는 건 니나 내나 지옥이다. 당신 이거 가출이다. 별거 아니고 가출이라고. 저렇게 잡을 거면 좀 밥을 한번 해주면 그러네요. 될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한 문제라서. 우리 로스 양육비도 보냈고 그 집 아파트 대출금도 이제 다 끝났네. 내가 살 집만 이제 해결하면 되겠다. 아, 왜? 양육비 보냈고 다음 주에 로사 보러 가고 싶은데. 로사 바쁘다. 다음 주에 학원에서 체험학습 간다. 그럼 전화 통화라도. 애한테 무슨 소리 하려고? 나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그 집 대출금 이제 다 갚았다. 이 집 당신 명이라고 자랑하는 거 봐. 그 말이 아니잖아. 됐고 로사 보고 싶으면 집으로 들어온나? 네, 집 나온 지 벌써 3년이다. 당신 진짜로 내랑 같이 살고 싶나? 이제 진짜 제발 이혼하자. 당신이 가출한 거니까 유책 배우자인 거 알지?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 못 한다.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끊는다. 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 끼고? 재수 씨랑은 영 합칠 생각이 없나? 그럴 거면 내가 왜 집 나와서 5년째 이러고 있겠노? 그럼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나?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집 나간 유책 배우자라서 이혼 소송을 해도 못 이긴단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어째야 되노?
자, 성격 차이로 너무 힘들어하는 이승훈, 강미란 부부의 사연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훈, 강미란 씨 부부는 2010년 결혼했습니다. 곧바로 아이가 찾아왔고 육아와 함께 결혼 생활을 이어갔죠. 하지만 두 사람은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인해 다투는 일이 잦았고 부부 상담까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는데요. 딸의 장래를 생각해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아내 때문에 이승훈 씨는 결국 집을 나왔고 두 사람은 별거의 상태로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별거 상태에서도 이승훈 씨는 아내 강미란 씨와 딸이 살고 있는 집에 대출금도 갚아왔고 양육비는 매달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대로는 계속 살 수 없다고 판단한 이승훈 씨. 하지만 유책 배우자라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승훈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러게요. 이승훈 씨가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는데 그렇죠. 딸 때문에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거든요. 네. 자, 강은시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시 일방이 이혼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파탄된 혼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매우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너무 예민한 문제 같습니다. 예, 특히 지금 우리 이승훈 씨는 자신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먼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네. 보통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먼저 할 수 없다 이렇게들 알고 계십니다. 맞아요. 뭐 바람피고 가출해서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게 유책주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남편이 힘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를 축출하는 것을 막고 있으면서도 그 예외를 약간씩 허용해 가면서 유책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승훈 씨는 유책주의 예외에 해당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게 유책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예외 앞에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책주의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는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가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할 경우에, 또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런 규정을 보면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유책주의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유기, 외도, 폭행 등 상대방이 잘못을 한 경우에만 이혼이 허용되고 그 반대인 경우에 잘못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불허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사연에 비춰보면 이승훈 씨는 가출이라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돼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승훈 씨가 먼저 이혼 청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혼인 생활이 이미 깨진 뒤에 상대방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면서도 복수심이나 오기로 상대방을 묶어두려 한다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승훈 씨가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로 이승훈 씨가 자신은 유책 배우자가 아니었노라고 주장을 한번 해볼 만한데요. 네. 극심한 갈등 끝에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 자녀를 유기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먼저 해볼 만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다음에는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겠죠? 예. 네, 말씀을 해주시죠. 두 번째는 실제로 혼인관계는 파탄이 됐고 양 당사자 모두 혼인 계속의 의사는 없으면서 네. 상대방이 그저 오기와 보복의 감정만으로 버틴다 이렇게 주장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정확히는 재산 분할로 현재 생활 수준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혼을 회피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도 주장해 볼 만합니다. 야, 지금 뭐 이런 것 같으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뭔가 좀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공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또 강은실 변호사님 그런 거 잘하잖아요. 납득할 만하게 공격을 좀 해주시죠.
이승훈님은 자녀를 위해서 양육비를 넉넉히 안정적으로 지급을 하면서도 재산분할 등도 상대방의 기초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걸 부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감정에 따라서 가정을 버리거나 배우자를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재판부에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캐치했습니다. 아, 이거 딱 잡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중요한 부분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 예. 요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리하십니다. 혼인 계속 의사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승훈 강미란 씨 부부의 이 혼인 계속 의사를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예, 드라마에서는 시간상 다 표현이 되지 않아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아내 강미란 씨는 별관 5년의 기간 동안 이승훈님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대화만 약간씩 나눴는데요. 대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 계속 의사가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좀 믿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또 강미란 씨는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를 비난하기만 급급했고요. 대화와 소통은 거부하고 법원에서 권유하는 부부 상담조차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혼인 계속 의사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인 강미란 씨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승훈 씨도 아내와의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네. 혼인 생활 중에 이혼 소송을 한번 제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 강미란 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소송이 기각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기각 판결 이후에 강미란 씨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부 상담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상대방을 비난만 하고 상담 등의 조치는 받아들이지 않은 상대방의 행동을 중요하게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승훈 씨의 입장이라서 저희가 사실 아내 강미란 씨 입장을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네. 딸과의 그 만남과 관련된 통화만 봐도 크게 노력을 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딱딱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아내 강미란 씨는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이 없어 보이고요. 남편 이승훈 씨가 보내주는 양육비로 거의 생활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 역시 이승훈 씨가 계속 대출금을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이와 면접교섭권도 사실상 방해를 해온 건데요. 이혼을 통하지 않고서는 면접교섭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승훈 씨는 이런 부분을 유리하게 부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저는 또 걸리는 게 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걸리시나요? 아, 이승훈 씨가 이혼 소송을 한번 제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패소를 했어요. 이게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보통은 재판에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각 판결 이후에 강미란 씨는 가출 부분을 비난만 하면서 일방의 양보만을 요구한 상황에서 계속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됐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또 협의에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사정이 있습니다. 사태가 이 정도까지 됐으면 설사 상대방에게 조금의 유책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유책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유책성이 희석됐는지 여부는 과거 판단이 아니고 현재 이혼 사건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받게 될 겁니다. 아, 이게 변한 상황을 그 시점에서 고려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강미란 씨가 이승훈 씨에게 딸을 만나려면 자신에게 연락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라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니 아내 강미란 씨가 일방적으로 아파트의 잠금 정치를 변경하고 남편 이승훈 씨에는 비밀번호도 가르쳐주지 않고 열쇠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로 인해서 딸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었고요. 말은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사실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승훈 씨는 고민 끝에 이혼 소송을 통해서 면접 교섭권까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딸의 양육 그리고 면접 교섭권 이 부분은 사실 이승훈 씨에게 이혼 소송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혼이 정리되면 딸은 현재처럼 모친이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지만 네. 부친 역시 면접 교섭권을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1박 2일의 면접 교섭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름 겨울 방학 때도 한 3박 4일 정도 장기의 면접 교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설 추석에도 협의를 해서 1박 2일 정도 면접 교섭을 하실 수 있고 네. 또 크리스마스나 생일, 입학식, 졸업식 등에도 참여를 하겠다는 조항을 넣으면 면접 교섭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풍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우리 또 강 변호사님 이혼을 워낙에 많이 접해 보셨으니까 사실 이렇게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났는데도 법적인 혼인 관계는 끝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예, 보통 파탄이 됐는데도 이혼을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한데요. 네. 먼저 심리적으로 그 복수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돼서 생활 수준이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양육비가 현실보다는 적어서 또 이마저도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이후에 생활이 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녀의 지위가 현실적으로 동등해지고 사회복지가 확충이 되면서 양육비가 현실화되면 사실 이런 축출 이혼 등을 걱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넘어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도 다뤄봤지만 유책주의 때문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시는 부부들이 지금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만약 현재 갈등 중인 부부가 있다면 쉽게 집을 나가시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대화로 갈등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 끝에 어쩔 수 없는 최악으로 갈등이 치달아서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시게 될 텐데요. 집을 나오시는 직후 깊은 갈등의 증거들을 모아서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갈등을 뭉개면서 별거가 고착화되면요. 갈등의 증거들은 흩어져 없어지면서 집을 나온 사실 자체로 파탄의 책임을 물기가 쉽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